종목들이 쏠리면은 다른 쪽으로 좀 쏠리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테마의 기본은요, 신선한 거거든요. 그 신선한 정도가 얼마큼 세냐 안 세냐에 따라서 그 강도,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뭐 4분기에 삼성전자 뭐 3.6조, 3.7조 예상했는데 2.6조 나온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업황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쪽을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자, 또 특징적인 것들을 좀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ETF 승인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목요일장에서도 그 관련주들 뭐죠? 그 STO 관련주 그다음에 저 두나무 관련주 뭐 아주 폭발을 했어요. 네. 일단 오늘 폭발을 했고요. 오늘 폭발은 뭐냐면은 그래도 과거 코인 관련주들 잠깐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 코인 관련주 중에서 가장 그래도 했던 종목들은 창투사 관련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이제 위지트 창투사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창투사만 보면 대선 창투 상한가, 우리기술투자 상한가 이런 식의 움직이고 참 대단해. 여기서 보면 중간에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이 종목은 그 창투사로 움직인 게 아니 그 ETF로 움직인 게 아니고 그걸로 움직였습니다. 그 챗 GPT 스토어 관련해서 여기서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마다 결은 좀 다른데 이게 많이 움직였고 한화투자증권도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이게 지금 증권주긴 하지만 예전에 지분 갖고 있다 그래서 상한가 쳤거든요. 이 증권주 상한가 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강력하게 좀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상한가를 칠 정도로 강력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할 때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신선하고 의외여야 되거든요. 어제 약간의 ETF 승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좀 해프닝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이것은 약간 오류 때문에 승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분위기상 다 승인 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보니까는 승인이 덜컥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쪽 수급이 빨리 들어왔다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땡큐긴 하겠지만 이것을 내일 좀 매매해야 되느냐. 저는 손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STO 관련주들 지금 보면은 오히려 우리 상한가지만 갤럭시 모니터리라든지 갤럭시 SM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어제 코인 관련 안 좋은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냉탕과 온탕을 진짜로 세게 움직이고 어제 20몇 프로 빠졌습니다. 갤럭시 모니터리. 참.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렇게 매매하는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좀 마음 편한 주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매의 결은 뭐냐면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매매할 때 마음 편한 걸 해야지 꾸준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상한가 치고 막 이런 종목들은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 쪽에서 종목들이 쏠리면은 다른 쪽으로 좀 쏠리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다른 쪽도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일부도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약간 최근 움직인 약간 테마성 종목 섹터를 좀 제가 좀 약간 연결을 시켜 보면은 이틀 전에 생각을 해보면 GPT 스토어 관련주가 쫙 섰어요. 섰고요. 근데 GPT 스토어 같은 경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틀, 3일째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장중에 세게 솟았고요. 한컴은 조금 쉬었는데 쉰 이유는 그 투자 경고 종목인가요? 그 딱지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죠. 그러면 대장주가 빨간 딱지 딱 붙으면은 다른 주변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GPT 스토어가 움직이고 무슨 얘기냐면 뭐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STO 관련주 내가 매매하다가 GPT 스토어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 말씀드렸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테마 섹터에서 과연 내가 뭘 매매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계속 회자됐던 STO보다는 최근에 발견이 된 가장 트렌드 뉴한 GPT 스토어가 낫지 않을까로 제 코멘트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그런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테마의 기본은요 신선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신선한 정도가 얼마큼 세냐 안 세냐에 따라서 그 강도,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GPT 스토어는 우리가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봤을 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 빵빵 이틀 놓치고 일수소부터 막 치고요. 그런데 지금 해봤자 이틀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테마가 나오기 전에는 가장 인근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조금 어설픈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 2주 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매매하기 어려워요. 서섰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하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혹은 각자만의 기법이 있든지, 기법이 없으면 차라리 저는 신선한 정도의 위주로 해서 좀 매매를 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오늘 개별적으로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좀 새로 태어난 종목이 있어가지고 예, 거듭난 종목? 예,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얘가 지금 6G 관련해서 갑자기 저 통신 장비주들이 확 움직였어요. 또. 움직이긴 하는데 롯데정보통신은 그것보다는 메타버스예요. 여기 안에 롯데정보통신 안에 칼리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칼리버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제가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제 그제부터 메타버스 관련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여요, 그 대표님. 그러니까는 이 종목들이 너무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한번 올려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걸 감아 올렸다는 점,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어제 올려칠 때 기관이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이것을 오늘 대감아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밸류가 있는 종목입니다.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는 밸류가 없는데 요런 것들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컨택트 새로 나올 때 태어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메타버스 좀 들어왔다 말씀드릴 수 있는 중이고. 또 아시죠? 그 5G 관련주, 6G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가 하나 탁 떴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전자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6G 관련 좀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선배님께 말씀을 하긴 하시던데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장 끝난 입장에서 KMW 오늘 장중에 고가가 24%거든요. 여기서 물리면 9% 물려요. 그리고 기가레인 얘도 지금 움직이긴 했는데 장중에 10% 갔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에 끝났고 거의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게요. 통신 장비주 중에서 센서뷰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이거든요, 대표님. 작년 7월 달에 한 거.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들어온 종목들이 오히려 종가까지 연속이 좀 더 세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5G 안에 꾸러미가 종목들이 한 7, 8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 찐시황 방송 좀 들으신다면은 센서뷰도 그놈이구나. 그리고 또 반도체랑 같이 엮여 있는 통신 장비는 자람 테크놀로지도 있어요. 최근 상장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공부를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반도체 통신장비 같이 움직일 때 뭐야? 자람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런 식의 오늘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니케이도 신고가가 나왔고, 네네. 네. 오늘은 홍콩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 뭔가 좋은 글로벌 이슈가 있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서 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니케이 차트 한번 보시죠. 저희 오랜만에 띄워놓는데 이게 진짜. 대표님 저 보면 솔직히 약 올라요. 야, 진짜 진짜 많이 오르는. 네. 진짜 고점에서의 이 박스권 얼마나 좋아요, 저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오늘 자료가 나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증시 상승의 주요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일본격 디플레이션 탈피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우리가 해묵은 이슈고요. 두 번째는 엔화 약세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도쿄증권거래소에서 기업 경영 변화 촉진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말씀드리자면 PBR 1배 이하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PBR 1배는 뭐죠? 시가총액과 청산가치가 같은 거죠. 그래서 PBR 1배 언더를 자산가치보다 싼
굉장히 저평가 주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PBR 1배 언더 기업들한테 왜 니들이 PBR이 1배 언더인지를 얘기를 해보라고 한 거죠. 증권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 현황 분석을 하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죠. ROE를 목표치를 내라고 했대요. 근데 이거 ROE를 계산할 때요. PBR 역산을 해보면은 ROE가 한 8% 정도 이상이 되면은 PBR 한 배가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책을 낼 때 ROE 8%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주 친화 정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게 작년 일이거든요. 2023년 일인데 여기 제 자료의 핵심은 이겁니다. 1,800개의 상장사 중에서 PBR 1배 기업이 그 전에는 51%였거든요. 근데 이게 41% 줄어들었어요. 10%가 줄어들어. 그러면 10%면은요 180개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주주 친화 정책이고 주주 개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는요 다른 뭐 엔저라든지 글로벌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일본 증시를 보면서 이것이 주식이다. 이것의 주식은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내러티브한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투자론, 경제론론 배울 때는 제가 오늘 사타 팔았다는 종목들 그런 거 안 썼거든요, 대표님.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ROE 목표 공시라든지 이런 식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드디어 변화하는. 작년에 친구가 처음 쓸 때는 기억하시죠? 저희 찐시장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상사주 샀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거 처음 상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워렌 버핏 상사주 산 거 같을 경우 그래도 저평가고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 인터넷 이런 거 잘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뒷받침이 되는 우리 정책도 저는 이렇게 조금 나왔으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학구적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이게 상식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고령자층 맞습니다. 예, 예. 그 투자.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이 소소하게 투자해가지고 용돈벌이하는 그 특히 환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기사 얘기를 보고, 들었는데 주식 투자. 존니 대표님이 그래서 일본 경제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좀 많이 달라진 것 들어오신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신고가가 나면은 종목들은 난리가 나 있을 거거든요. 대표님. 그렇지. 그러니까는 보면 그 반도체주들도 신고가 난 거 굉장히 많고요. 돈 된다면 일단 다 몰려드니까. 맞아요, 대표님. 그러니까는 저희도 뭔가 삼성전자 신고가 9만 원 화이팅, 10만 원 화이팅.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액 주주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요구했던 거, 뭐 맞습니다. 공매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뭐죠? 물적 분할 함부로 맞습니다. 못하게 하는 거. 그 상법 개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이 아니라. 상속세.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좀 손을 보면 우리 시장도 3천, 4천, 5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뭐 올 연초에 그래도 그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재부라든지 대통령님도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자, 앞으로의 그 증시 흐름 그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두 가지. 일단 오늘 만기일은 이제 지났고 네네. 만기일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단 경험적으로 만기일 이전까지 아까 아침에 제가 잘 들어보니까 민수 대표님도 요 얘기 하셨어요. 그 우리가 만기일 전에 미리 빼면은 만기일 이후에는 수급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오늘 금투가 오늘까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늘 거래소 플러스 났으면 조금 더 강력할 좀 더 제가 목에 힘을 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추세가 좀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락 추세가. 지금 우리가 하락한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주식이 나빴습니까? 아닙니다. 국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하나 발표한 거. 그런데 엔비디아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상 반도체 경기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4분기 실적은 잘 안 본다고 제가 무수히 말씀을 좀 드렸고 뭐 4분기에 삼성전자 뭐 3.6조, 3.7조 예상했는데 2.6조 나온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업황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반도체는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도 12월 달에 미리 땡긴 선물 매수세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 플레이가 지속이 된 것 같다라는 게 맞는 거죠. 잠시 수급 보시면은 이게 좀 나오거든요. 제가 기간 누계로 봤을 때 선물로 제가 뼈를 따로 뽑아왔어요.
한번 보시면 1월 2일부터요. 1월 2일부터 선물로 뽑아오면 1월 2일 하루 샀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다 때렸습니다. 지금 하루도 산 거 없습니다. 근데 기간 보이죠? 기간이 현물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3조 4천억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선물 옵션 패시브 포지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만기일이 일단은 어느 하나 이벤트가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좀 지속적인 매도의 파생 포지션은 좀 한풀 꺾였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 CPI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CPI 발표. 네, CPI가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저번 CPI라든지 FMC 전에는 대표님께서 이제 미래를 맞춰라 그랬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이번 CPI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유가가요 빠지다가 멈춰서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 부분을 답보할 수는 없고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수를 봤는데 그거 올라요 최근에. 그래서 빠졌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쉘터 부분 쪽은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쉘터가 거의 20-30%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 이 정도 차려고 그러면 거의 한 40-50% 정도 해놨던 부분이 썩 우호적이지 못해요. CPI 구성 항목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반영하는 것은 MOM 기준 0.1밖에 안 올라서 환호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대표님. 바램은 좀 컨센 부합 정도로만 나와가지고 좀 테크 종목들이 좀 반등하기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일단 그렇더라도 막 너무 우호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반도체 주들, 네. 특히 뭐 HBM 관련주들 뭐 이런 거 요즘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네. 강한 거는 제우스 한 종목 강하고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다 눌려 있거나 가다 말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황을 보는 키 바로미터가 맞다면 하나도 안 꺾여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밀리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신고가예요, 대표님. 물론 오늘 꺾이면 할 말은 없긴 하겠지만 반도체 수급이 과연 이동했겠느냐라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서두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는 패시브 수급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일단 지금 CES도 지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살짝 많이 올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는 조금 쉬었다가 개별주들을 매매해야지. 마치 최근에 움직였던 메타버스 혹은 뭐 저 GPT 스토어라든지 여타 그 테마주들이 많이 있고 코인 관련주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플레이어들이 일부 그쪽으로 이동했던 것 같은 거지, 과연 이쪽 하드웨어 쪽을 버린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HBM 쪽을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요 거의 한 달 넘게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업황이 꺾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좀 쉬었을 때 제가 HBM은 제가 몇 달 만에 말씀드려요, 사실은. 그러면 이 지금부터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테마성도 말씀드린 이유도 한 1-2주 전에 움직인 것들은 조금 어설퍼요. 근데 한두 달 쉰 것들은 실체가 명확하고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이런 거고, 제가 오늘 약간은 서베이 형식으로 좀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HBM 살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살래요예요. 그렇지. 예, 이겁니다, 대표님. 근데 만약에 한번 탁 움직이면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 매수 수급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좀 아이디어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할 때 움직이면 한번 내가 봤었던 HBM 중에서 저평가되어 생각하시는 것들 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HBM 관련주들은 선배님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스터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을 꼭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주, 네. 제약바이오주도 요즘 그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며칠 좀 안 쉬었죠, 좋은, 대표님. 네, 예, 좀 예. 쉬고 있어요. 네네. 쉬고 있는 건지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 시기에 좀 기대가 컸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일단 생각. 요거를 차트 한번 볼게요, 대표님. 그 대표가 셀트리온이지 않습니까? 그래, 추세가 무너진 것 같아. 단기 상승 추세. 예, 이게 지금 셀트리온 봤을 땐 이렇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오늘 21선 딛고 살짝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23만 원까지 트라이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리고 합병 이벤트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세게 쳤던 주식이 요거를 저희가 잠시만 이렇게 세게 쳤던 주식이요. 이런 식으로 외봉으로 끝나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적어도 쌍봉을 하거나 한 번 정도의 반등을 이루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이더라도 꺾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제 매매를 하자 이런 논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대장주가 한 번 세게 치고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수급이 바이오 쪽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좋게 생각했던 바이오 쪽을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버스 이제 끝나는 중입니다. 네. 근데 딱히 뉴스 나온 것도 없거든요.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 생각이 예전에는요. 이벤트 끝나면 안 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서베이를 좀 돌려보니까는 이후에 그래도 살아있으면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벗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반도체, 바이오는요. 금리 인상에 가장 직격탄으로 맞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많이 빠졌고 돌렸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새로 태어난 섹터들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아이디어를 네. 잘 활용하셔서 네, 지금 어떤 주식에 주목해야 될 것이냐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납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이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